자, 조금 어려우셔도요, 같이 좀 가볼게요. 자, 저희 5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재무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모든 것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니까 현재 의무, 여러분들 의무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부채라는 거 있었죠. 자, 그래서요. 미래에 이행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유출된다는 얘기는요, 돈 나갈 거다라고 하니까요. 아하, 요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부채라는 것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부채 뭐여 있어요? 갚아야 되는 의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해하시죠? 예, 갚아야 하는 의무. 그럼 여러분들 요 1, 2, 3, 4번 중에서요. 의무 갚아야 되는 부채 뭐 있을까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요. 자산이죠? 여비교통 비용이죠. 임대료 수익. 여러분들 뭐예요? 돈 버는 거니까. 예, 수익이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상품 사신 거죠? 돈 갚아야 되는 의무 있으니까요. 부채는 요거 되시겠네요. 6번 여러분들 대순과 관련된 건요.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7번 보시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된 문제들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출장 갔다 오면 뭐가 불러요? 여비? 교통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요. 오른쪽 보니까 김대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서요.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약금 500만 원 받았대요. 여러분들, 계약금은 받으면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아유, 기억나시죠? 뭐, 선, 수고. 간단하죠? 계약금을 줬으면요. 선, 급금이다 라고 되겠죠. 맞나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8번이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건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그냥 다른 회사에 주식 샀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단타 거래한다는 겁니다. 단타 거래. 우리 단타 거래가 뭐예요? 지금 사가지고요. 지금 만약에 제가 100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 120원이에요. 지금 빨리 팔아버리면 얼마 우리가 이익 볼 수 있어요? 20원씩 재미 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단타 매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우리가요, 한 회계 기간 이내에 처분, 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회계기간 이내에 팔아버릴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뭐 처분할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갈까요? 뭘 자세하게 가려고 하냐면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상황을 볼게요. 자, 19년 8월 1일에요. 여러분들 이거 집중해주세요. 이거 일반 전표 입력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우리는 지금 FAT 1급이라는 시험 보는데요. 저희가 과목 제목은 전산회계 1급이잖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빈번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이에요. 지금은요,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5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식회사 공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주식 1000개를요 주당 500원에 취득하고요,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50만 5천원을 지급하다.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5월 1일 날은 아마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금으로 샀다고 해보면요, 자, 현금 얼마 나갔을까요? 50만 5천원을 지급했죠.
여러분들 우리 주식 샀다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한 주당 오늘 5월 1일 날 가격이 500원이래요. 주가가 500원이래요. 몇 주 샀다고요? 1000주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주식은요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죠? 예, 그냥 제가 쓸게요. 우리가 산 주식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50만 원짜리 여러분들 주식 사면서 뭐 하신 거예요? 수수료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5천 원. 수수료 비용 얼마? 5천 원. 여러분들 타임. 여러분들 우리 주식 거래 같은 거 하실 때 수수료 발생했다고 걔까지 주식 가격에 넣어주진 않죠. 그냥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실 때 수수료는 뭐예요? 그냥 수수료 돈 나간 거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식 가격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계정 과목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50만 원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8월 1일에 보니까요. 주당 얼마씩에 처분했대요? 700원씩에. 그럼 여러분들, 저 몇 주 샀어요? 저 첫 주 샀죠. 처분 판 거 보니까요. 저 1000주 샀고요. 1000개 샀고요. 얼마씩이에요? 700원씩에 파니까요. 70만 원 받고 파는 거죠. 그럼 타임 여러분들 그냥 볼게요. 저 이거 1000주 얼마 주고 샀어요? 5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지금 팔면 얼마래요? 70만 원 받는데요. 얼마 재미 볼까요? 그렇죠. 20만 원 재미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실 답이 뭐 같아요? 나 지금 뭐 했어요? 처분했으니까요. 처분했다. 딱 보니까요. 팔면서 얼마 이익 본 것 같아요? 20만 원 이익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뭐라고요? 팔 때도 수수료가 있다고 하네요. 얼마? 10,000원 차감한 거. 그래서 얼마 받았대요? 69만 원 받았대요. 자, 제가 이거 좀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 돈 받은 분기는 쉽게 끊을 수 있죠. 그렇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69만 원 받았습니다. 자, 대변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였어요? 50만 원짜리였죠. 맞나요? 그래서 얼마 받았대요? 받은 게요. 69만 원 받았으니까요. 얼마만큼만 재미 본 거예요? 19만 원만큼만 재미 본 거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처분했죠? 처분하면서 이익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 사고 팔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잠깐 포즈 걸어놓으시고 요거 필기해서 정리 좀 해놓을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9번은 여러분들 저희가 전산으로 할 때 입력하는 거 가지고 제가 3교시에 보여드릴 거고요. 3교시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물어보는 건요. 요거 여기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어디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먼저 볼게요. 10번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라서 중요한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얘기 좀 할게요. 10번 보시면 우리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들 2018년 12월 31일 날 자, 우리가 사온 유형자산은요 취득원가 사온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처음에 사온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두개 내가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게 20만 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진짜 가치는 얼마게요? 요거 진짜 가치는 50에 샀고요. 내가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게 2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실제 가치는요? 그렇죠. 30만 원짜리죠? 여러분들 이걸요 얼마에 처분했대요? 23만 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요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드세요? 30만 원짜리를 23만 원에 처분했으니까요. 얼마 손해 보신 거예요? 7만 원 손해 보신 느낌이죠. 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요,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 메뉴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방식이 정액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정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율법. 여러분들 정액법은요, 여러분들 그냥 매년 같은 금액을 뭡니까? 빼주는 거, 가치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정율법은요, 초반에 많이 사용하고 갈수록 적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처음으로 사온 가격, 취득 원가하고요. 두 번째는요,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용 연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는데,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요. 차량 운반구예요. 제가 1,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취득 원가가 1,10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차량은요, 여러분들 우리 차는요, 자동차는요, 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타시다가 처분,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요, 차 그러면 다 타가지고요, 자산의 가치가 없게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남겨줘야 돼요? 조금은 남겨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은 남겨줘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조금은 남겨둬야 됩니다. 자, 그 남겨두는 걸 우리가 잔존가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최소한 차 팔 때 여러분들 바퀴는 몇 개여야 돼요? 4개여야 되고, 유리는 안 깨져 있어야 되고, 핸들은요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남겨야 되는 가치를 우리가 잔존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잔존가치가요, 가정이에요.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실컷 타면 쓸 수 있는 건 총 자동차 중에서 얼마만큼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가치를 차감해 준 걸 우리가 감가 대상 금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액법은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감가 대상 금액을요, 요 감가 대상 금액을 그냥 내용 연수로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요, 5년 동안 탄다 라고 좀 가정해 보시면요, 감가 대상 금액이 지금 얼마 되세요, 여러분들? 1,100만 원 취득원가, 내가 사온 가격이고요. 잔존가치 남아있는 거, 남겨야 되는 거 100만 원 빼시니까요, 총 얼마? 1,000만 원 쓸 수 있는 거죠. 자,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자,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200만 원씩 감소하자라고 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매년 똑같이 200만 원씩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 매년이니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겠네요. 맞나요? 예, 좋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정액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볼게요. 이 상황 보시면요, 지금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50만 원이죠.
맞나요? 자,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는 여러분들, 잔존가치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원가는 50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없어요. 남겨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치 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치 감가 대상 금액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감가 대상 금액이 있는데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 전체라는 거죠. 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기 5 하니까요. 매년 얼마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를요. 1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자, 근데 여러분들 1년에 얼마씩 쓴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요거 보시니까 우리 지금 2019년 6월 30일에 받았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 직전 연도에 보시면 18년 12월 31일 날 자산의 가치가 30만 원이고요. 1년이 지나면 가치는 10만 원씩 떨어지게 돼 있죠. 맞아요? 자, 근데요. 1년 다 안 채우고 6개월 사용했습니다. 6개월.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1년 다 쓰면 10만 원씩 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썼습니다. 그럼 가치는요? 5만 원 떨어졌겠죠. 거의 30만 원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5만 원만큼만 같이 떨어지면요. 얼마짜리인 거예요? 25만 원짜리인 거죠. 이거 얼마에 팔았다고요? 23만 원에 팔았으니까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봤죠. 얼마 손해 보셨어요? 2만 원 손해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한 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아직 세법은 저희가 공부 안 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회계 공부할 겁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뭐 볼 거냐면 36회차 한번 볼게요. 36회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36회차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36회차 봤구나. 35회차 죄송합니다. 자, 35회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공부했었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저희가 공부 안 했던 이유가요. 저희가 사실은 실무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 했었거든요. 자, 맛보기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3번 보실까요? 기억나세요?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 액면 금액은 뭐라고요? 우리 목표 발행가액이요? 실제 돈 받은 거죠? 실제 돈 받은 게요, 액면 금액보다 크면요, 우리 뭐라 불렀어요? 우리 목표보다 돈 더 받았다. 뭐라고요? 그렇죠. 주식 발행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돈 더 받았다. 라고 얘기했죠? 되게 쉬운 거죠. 4번 보실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여러분들 회계에서는요 몇 개월 봤어요? 3개월 봤죠.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가상각 얘기 왜 했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감가상각 얘기 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상각하라는 얘기는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허권인데요, 여러분들. 특허권. 자, 처음에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대요? 100만 원에 사왔고요.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하면서 돈 낸 게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특허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취득원가. 그렇죠. 110만 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감가상각 나오면요, 뭐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잔존
같이 아셔야 되죠. 잔존가치. 여러분들 여기 잔존가치 얘기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회계에서 잔존가치 얘기가 없으면 잔존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잔존가치 없으니까요. 취득원가 110만 원이 감가 대상 금액이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래요? 5년이니까요. 그냥 나누기 5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럼 매년 얼마씩? 22만 원씩 감가상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얘기 되게 많이 한 겁니다. 오늘 수업 되게 짧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짧게 끝난 이유는요. 수업을 짧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오프라인에 했을 때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거는 30분, 30분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한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다른 회차도요. 계속 연습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잡스러우셔도요. 여러분들 꼭 감가상각 관련해서요. 문제들 풀어보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 관련해서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업 자체는 짧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난다고 해서 그냥 끝! 이러고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 감가상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또 나와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피하실 수가 없어요. 자, 내용 읽어볼까요? 자, 18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4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일단 1. 취득원가 얼마예요? 400만 원. 자, 2. 뭐 하셔야 돼요? 잔존가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입니다. 그럼 취득원가 얼마예요? 400만 원이니까 잔존가치 2 금액은 얼마 되세요? 요거 10%니까 4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3. 내용연수죠. 몇 년? 5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쉽네요, 여러분들. 자, 1번 취득원가에서요. 잔존가치 빼준 거 우리가 뭘 본다고요? 우리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죠. 요 감가 대상 금액을 뭘로 나눠주면요.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정액법일 때 감가상각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취득원가는 400만 원이고요. 예, 잔존가치는 요거 뺀 나머지 4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감가 대상 금액이 얼마예요? 36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 5년이니까요. 매년 감가상각 얼마 하시면 되겠습니까? 360만 원 나누기 5 하시니까 매년 72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1년 지날 때마다 자산의 가치가 얼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72만 원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좀 볼까요? 2018년 1월 1일에 샀으니까요.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요. 얼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72만 원치 자산이 가치가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6월 30일에 기계장치를 320만 원에 팔았대요. 자, 여러분들 2019년 6월 30일이면요. 자, 여러분들 일단 2018년 10월 31일 날 1년 지났을 때 자산의 가치가 72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요. 또 자산의 가치가 72만 원만큼 떨어져야 되죠. 자, 근데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 갔고요. 어디에서 끝났어요?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월 지난 거예요? 6개월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72만 원의 절반인 36만 원만큼만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그러면요. 저는 지금 재미본지 손해본지 볼게요. 저 원래 얼마 주고 샀어요? 400만 원 주고 샀고요. 내가 사용해서 자산이 감소한 게 2018년 1년 동안 쓴 거 72만 원. 그리고요.
2019년은 6개월치만 썼으니까요. 그 절반인 36만 원만큼만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겠죠. 그래서요. 400만 원 빼기 72만 원 빼기 36만 원 해보시면 언제? 2019년 6월 30일에 요 기계장치의 가치는요 292만 원입니다. 자, 근데 얼마에 파셨다고요? 320만 원에 파니까요. 얼마 이익 보신 거예요? 그렇죠. 28만 원 이익 본 거죠. 되시나요? 예, 이런 얘기 해보자는 겁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지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실무 프로그램 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지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요. 유형자산 사고 나면요. 돈 쓰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지출이요? 무슨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하고요. 수익적 지출 두 개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요. 뭐가 훨씬 더 좋아지거나 없던 게 생기면 뭘로 처리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수익적 지출은요. 그냥 원상 복구됐다라고 하면 그냥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연도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여러분들 비용으로 할걸요. 자산으로 처리하면요. 비용 빼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익은요. 커지겠죠.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핵심은 뭡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 판매비 관리비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